여러분 안녕하세요. 10세남입니다. 요즘 먹고 살기가 점점 팍팍해져 가는 것만 같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심해져만 가는 취업난에 주변 곳곳에 들리는 자영업자들의 폐업 소식, 그리고 고물가 저성장 저임금 시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지표는 전국 대학교 졸업자들의 취업률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대한민국 취업률을 100%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대학 졸업자 10명 중 6명은 취업하고 나머지 4명 정도는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는데 코로나 팬데믹, 자동화 기계의 도입 등으로 더욱더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복합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인적인 노력 부족으로 인해 취업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학 졸업까지 16년 이상의 시간을 도대체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공부를 하는데 돈과 시간을 쏘았다. 대학생이 되면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냈고 학점 관리와 더불어 알바까지 병행했다. 졸업 후에는 자격증이나 토익, 인턴 경험 등 각종 스펙을 쌓는다. 그 많은 노력과 투자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했다. 바로 많은 연봉을 주는 안정된 직장. 이것이 바로 부모님과 기성세대가 입력시킨 정답이다. 노력의 양과 질, 투자금의 액수는 각각 다르지만 16년의 시간과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의 교육비를 투자했으면 그에 맞는 직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아니, 억대 연봉까지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완벽한 자아 실현은 바라지도 않는다. 소박하나마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직장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답의 이름값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지금 청춘들은 하나같이 높은 연봉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모든 선택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연봉은 낮고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돈과 안정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대다수 청춘들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지금 힘든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굳이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면 왜 더 노력하지 않느냐라고 닥달하는 기성세대의 잘못이다.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일하면 노후까지 보장되는 일자리가 극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저자가 계속해서 말하면서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니다. 방향이 문제다 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노력이 부족해서 취업을 못하는 것도 아니다. 절대적인 일자리 부족 때문이고 요새 젊은 것들은 게을러서 노력도 하지 않고 편한 일만 하려고 한다는 기성세대의 잘못 때문이다. 기성세대들은 값싼 인건비와 선진국 따라하기 전략으로 급성장할 때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모두들 장기적 저성장 국면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기업들은 가능한 한 직원 수를 줄이려고 한다. 그리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한다. 그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남은 것은 처절한 경쟁뿐이다. 최대한 기업이 원하는 스펙을 쌓으면서 6개월짜리 인턴이라도 간지덕지 일하면서 소위 열정페이라는 걸 받아가면서 어떻게든 또래의 경쟁자들보다 앞서야 한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기성세대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남들보다 편하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청춘들이 처한 상황은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부모 세대의 직장인이 갖춰야 할 덕목은
근면과 성실이었다.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말은 부모님 세대에서나 통하던 신화다. 그런 세상은 이제 없다. 하지만 그런 세상을 탓해도 기성세대를 비난해도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다. 불평으로 낭비하기에는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다. 소중한 인생을 소중하게 만드는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모두들 강조하는 노력이라는 것은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었을 때 빛을 발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자가 이어서 말합니다. 상황이 힘든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불평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멈춤.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일단 멈춰야 한다. 방향을 옳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노력들은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일 뿐이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아니라면 용기를 내서 일단 멈춰야 한다. 그리고 진지하게 인생의 방향, 꿈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라. 토익 점수, 높은 학점, 인턴 경험, 어학 연수 등등 이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가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고 더 이상 자기 인생에서 자신을 소외시키지 말고 자신을 돌아봐라. 대기업 직원, 공무원이 진짜 여러분이 살고 싶은 인생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꿈과 같은 방향에 있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방향이 월급과 안정이라면 아니다. 월급과 바꾸기에는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귀중하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꿈이나 방향을 정한 이후 그 길로 가고자 할 때 이 생각보다 주변에서 좋은 얘기를 듣기가 힘듭니다. 그들이 나빠서도 아니고 악의가 있어서도 아닐 겁니다. 그들의 경험에는 본인이 꿈을 꾸고 방향을 정한 이후 실행에 옮긴 경험이나 그걸로 성공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생각 없는 질문을 참 많이 한다. 강연을 나가서 받는 대부분의 질문들의 메시지는 당신이 가상현실 전문가야? 엔지니어도 아니고 영업맨 아니야? 사업을 알아? 사업을 해본 적도 없잖아. 그러면서 왜 가상현실의 전문가인 양, 사업가인 양 강의를 하고 다니는 거야? 라는 것이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는 SNS 전문가라서 페이스북을 만든 게 아니다. 사람들에게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다 라고 말하면 당장 멍청한 질문이 날아올 것이다. 그런 게 되겠어? 방법이 뭔데? 방법을 알아서 꿈을 꾸는 게 아니다. 꿈을 꿨으니까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시도하는 것이다. 꿈이 있어도 한동안 도전할 방법조차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이 밖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는 멍청한 질문들이 있다. 그거 해서 먹고 살겠어? 그런 게 되겠어? 방법이 뭔데? 돈 있어?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되겠어? 사회 경험을 좀 쌓고 하지 그래. 경험도 없이 되겠어?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질문들이다. 질문의 형식이긴 해도 담겨있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낡은 가치들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허황된 꿈은 없다. 꿈만 꿀 수 있다면 방법은 찾으면 된다.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확실한 방법은 있어야 도전한다는 사고방식 역시 좌절을 부른다.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도전을 하면서 역량을 쌓아가면 꿈은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주입된 가치관이나 사회의 인식도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입니다. 지금 당장 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한다면 언젠가는 그 답을 얻을 것이고
꿈이 생겼다면 주변의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방법을 찾고 그 꿈을 이뤄나갈 액션을 하시길 저 또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